타짜한 교수입니다. 대한강통신을 보유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다음 주의 주가 전망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의 위치 이 부분, 사실 이 하락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돌파했던 흐름이 나왔던 요 부분이죠. 가만히 보게 되면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사실 여기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높이고, 그리고 이 부분 뚫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에 위치돼 있는 어떤 이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봉과 주봉과 월봉, 연봉을 보게 되면 사실 이게 모든 걸 다 뚫어낸 가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게 되면서 실제로 이 대한강통신의 주가도 역시나 이제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자, 이 업종 지수 차트, 즉 우리는 코스닥 지수의 차트를 한번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코스닥 지수 어떻습니까? 바로 이란과 미국의 전쟁, 그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실제로 이 부분에 있었죠.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이 대한강통신의 주가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쵸? 여기 있었죠. 그죠? 그리고 다시 반등 이후에 하락, 반등 이후에 하락. 이렇게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란과 미국의 전쟁 있었던 가격보다 뭐죠? 더 밑에 있어요. 근데 이 대한강통신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두 번이나 갱신하면서 현재 위치에 왔습니다. 금요일에도 20%까지 급등했다가 11.54%로 마무리되긴 했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만일에 지수가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즉 여기까지 반등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대한강통신의 주가는 어디에 위치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여기 위치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댓글로는요. 댓글로는 오케이, 매도 금지. 자, 매도 금지라고 해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곳으로 이 영상이 공유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제가 3,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께 대한강통신을 소개시켜드리면서 분명히 주가는 최소 못해도 3만 원까지는 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중간 과정에서 이런 조정이 있었고요. 현재도 지금 시장의 급락 과정에서 이런 조정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보시게 되면 떠났던 기관들 거의 100만 주 가까이 매수 들어왔죠. 그리고 외국인들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 그 시장의 공매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매도? 자, 공매도가 뭐예요? 주식이 빠진다에 베팅하는 상품이죠.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왔어요? 계속적으로 대차 물량이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3거래일 동안도 지금 반등 주니까 바로 이 대차 거래의 수량이 증가되기 시작하죠. 자, 이 부분은요. 바로 대차 거래는 여러분들이 보유한 주식, 증권회사를 통해서 누군가 빌려갔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공매도로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수급적인 동향에 뭐가 찍힌다? 바로 이 공매도로 활용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 반드시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맞아요. 증권사에 문의해서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대차 해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방법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대한강통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그렇죠. 자, 우리 글로벌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을 좀 대표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마블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지분 투자해 놓고 여기서 두 배는 더 오를 것이다라고 외쳤던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사상 신고가를 가장 빠른 속도로 갱신을 했고요. 지금 뭡니까? 미국 증시의 조정 과정에서 이 거래일 동안 그죠? 요렇게 반등을 주긴 했습니다만 사실 요 부분 보게 되면 한 번만 이렇게 뚫어내기 시작하면 여기는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500조 정도 되는 기업이 지금 딱 위에서 여기서 나 치고 나갈 건지 말 건지 이렇게 지금 딱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대한강통신의 시가총액은 지금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잡힙니까? 3주 정도 잡힙니다. 그러면 자, 500조짜리가 지금 맞아요. 상단에서 요렇게 한 번만 주게 되면 신고가 가는 그림이죠. 그러면 3주짜리 이 마블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이런 방향성만 그린다고 한다면 바로 다음 날에도 즉각적으로
상한가라도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대한강통신은 코스닥 지수의 급락 과정에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그리면서 바로 마블 테크놀로지와 동행을 했다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3150원 찍고 현재 2만 원대, 그죠? 요 원저리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즉각적으로 상한가라도 한번 갔어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20%만 한번 더 가게 되면 역사적 신고가 다시 돌파하는 거예요. 원래 추세라는 것은 요렇게 추세만 잡히기 시작하면 뭐다?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추세가 안 잡혔을 때가 보통 이렇게 들락날락 지수의 변동성, 요런 부분들도 이 대한강통신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이지 어떤 악재가 있어서 지금 주가가 빠지거나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금요일에 실제로 가만히 볼게요. 주범이 누군가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장중에 이렇게, 그죠? 10몇 프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요. KLX 시장을 통해서는 어떤 그림을 그렸습니까? 7%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이거 2,000조가 넘는 종목의 흐름이 실제로 이렇게 변동성을 키웠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강통신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20% 올랐다가 11.54%로 이렇게 조정을 받은 것은 이렇게 단순히 심플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 변동성을 완벽하게 키우는 구간대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이상이 있어서 빠진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거래되면서 이런 식으로 거래되면서 하락 추세에 갔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을 뚫어내면서 지금 가고 있고 저점을 높이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에 위치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 중에서 이란과 미국의 전쟁 종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요, 만일에 어떤 특정한 사건만 나오지 않고 만일에 합의에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만 나온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다음 주의 주가에 분명 호재로 반응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이 나왔던 기사 내용 중에서, 자, 이게 좀 주말 사이에 나온 건데요. 6월 13일에 나온 겁니다. 어제자 나온 건데, 자, 다음 주요 AI 스토리라인이 될까요? 라고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PCB 퀴는 광통신, CPU 고급 PCB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13개의 수익주를 발표했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자, 대만 주식시장에서 고수준으로 변동하고 있는 자본시장의 가속함에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시장의 단기적인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거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엔비디아의 차세대 스위치 속도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 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광통신 부분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뭐죠? 광통신이 가장 중요한 PCB 공급망에서 뭐죠?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나왔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실제로 이 마블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에 지분 투자한 것도 결국 뭡니까? AI 시장 병목 현상을 풀기 위해서는 광섬유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럼 국내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서 대한강통신 외에 몇 가지 종목들이 있었죠. 자, 어떤 겁니까? 대한강통신이 뭐죠? 맞아요. 주가 조정 받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튀어올랐던 바로 TMC라는 종목이 있었죠. 최근에 소송건이 있었는데 소송건이 종료됐죠. 제가 분명히 최근의 영상을 통해서도 이 TMC 주가 상승 재료는 바로 광통신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도 해드리면서 대한강통신의 주가가 맞아요, 반등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오른 거죠. 바로 자, 뭡니까? 자, TMC는 미국 공장이 이익궤도로 24시간 풀가동됩니다. 그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쵸? 이런 조그만 녀석들도 똑같은 재료, 광통신에 대한 재료를 통해서 이렇게 단기적이지만 15,000원에서 지금 거의 3만 원 가까이 더블을 오를 수 있는 이것도 역시나 대한강통신의 뭐죠? 역량, 같은 재료다. 그 뜻은 뭐냐면 지금 대한강통신은 몸집이 3조입니다. 통신업종을 대표하고 있죠. 통신업종 중에서 대장주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치고 나가야 돼.
그러면 다양한 종목들을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TMC라는 종목이 같은 재료로 바닥에서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결국은 이 재료, 광섬유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은 뭐죠? 맞아요. 감소된 게 아닌 재료는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제가 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야, 유타장 교수님 진짜 힘듭니다. 손절매 팍 쳐버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다시 한번 더 손실 중에 있는 분들 우리가 추가 매수 타점 잡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최근에도 역시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대한강통신, 그죠? 오를 수밖에 없다.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상 하나만 가볍게 보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향후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갔을 때 미리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 하나도 제가 첨부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별게 아닐 수 있습니다만 제가 3일 전이었죠. 3일 전. 3일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때 뭐라고 했죠? 진짜로 공시 떴습니다. 와, 진짜 이거였네요. 라고 해서 제가 이 16,300원일 때 바로 3일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죠. 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댓글 매도 금지라고 해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곳으로 영상이 공유될 수 있도록요. 자, 6월 10일. 자, 6월 10일. 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 올려드립니다. 6월 10일.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16,300원에서. 그러니까 뭐가요? TMC가.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재료로 해서 지금 못 올랐다라고 해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좀 조그만 녀석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죠? 상한가를 갔다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한강통신도 오늘 장중에 맞아요. 종가의 11%짜리 급락은 과도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늘 이 공시 여러분들 이게 작은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둘 다 무엇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보시게 되면 지금 4,100억의 이 몸집이고요. 그리고 이 대한강통신의 지금 이 몸집은 3조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광섬유에 대한 부분은 엔비디아의 젠스랑도 실제로 중요성을 강조했고 실제로 뭐예요? 이렇게 케이블 제조업체 광통신. 결국은 대한강통신의 사업부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이 대한강통신에 대한 부분에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이상이 없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사실 시장에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어떤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다 보니 제가 6월 10일자에 이 TMC와의 소송 종결과 같은 재료로 상한가를 갔던 부분에서 이 대한강통신의 주가가 11% 급락 나왔을 때 매도관인 어떻게 된다고요? 매수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자 6월 8일자에 여러분께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죠. 저희 채널은 주식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는 유일한 공적인 채널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신사 3사로부터 무료로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게끔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6월 8일자에 제가 대한강통신 뭐라고 적었죠? 제가 과도하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 빚이 빚을 부르는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는데 시초가 일단 단기적으로 보유연금을 가지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만만치 않으니까 반드시 빚을 내는 투자는 여러분들 지양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도 그리고 라이브 진행한 링크 주도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손실 중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추가 매수 타점 나올 거예요. 금요일의 변동성은 뭐라고요? 대한강통신뿐만이 아닌 삼성전자의 변동성도 일으켰던 시장이었습니다. 010-4410-2561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 저 개인 번호로 대한이라고 해서 두 글자 정확히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 여러분께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타이밍 정확히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손실 중에 있는 분들 매도한다고요? 절대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투매 금지라고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연락처는 알아야 제가 타이밍 잡혔을 때 이러한 힌트를 잡을 수 있을 때 제가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대안이라고 해서 제 개인 번호 남겨주시게 되면 100% 무료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요. 이런 TMC라는 종목의 뭐죠? 맞아요. 재료로 실제로 이게 상한가를 이렇게 간다? 근데 대한강통신은 하락을 한다? 과도하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확히 대한강통신, 그죠? 맞아요.
완벽하게 어떠한 기회인 구간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살펴보는 게 힘드실 거예요. 그죠? 제가 주식타짜 안 교수가 6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께 100%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왜? 공익적인 채널이니까 여러분들이 어이없는 가격에 투매하지 않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지금 가장 이 질문이 많았던 게 뭐냐 하면요, 이 서륜성과 TFO 인더스트리에 대한 부분에 질문이 많았는데 아주 심플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 대한강통신의 최대주주는 누굽니까? TFO 인더스트리입니다. 2대주주는 누굽니까? 서륜석이죠. 그리고 이 서륜성이라는 게 누구냐면 서륜석의 동생이에요. 그러면 TFO 인더스트리라, 자, 이 최대 주주의 이 법인의 최대 주주가 서륜석과 동생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하겠다, 동생이 지분 매각하겠다는데 요건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어차피 둘 다 최대 주주니까 특수관계인에 계속 해당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6월 24일부터 7월 23일 동안 30일 동안의 장내 매도를 통해서 23,100원의 주식을 매각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주식 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왜? 30%가 더 오르게 되면. 만일에 23,100원보다 30%가 더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즉 70%까지 한 15,000원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주식은 무조건 매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뜻하는 바는 잘 봐야 돼요. 뜻하는 바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신규 투자 및 차입금 상환한다. 신규 투자는 게 뭐예요? 공장 증설하겠다. 차입금 상환이 뭐예요? 부채 비율을 내리겠다. 왜? 지금 부채 비율이 안 좋잖아요. 즉 재무 구조가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글로벌 고객사의 뭐죠? 맞아요.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바로 신규 투자가 필요하고요. 부채 비율을 낮추기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수주를 줄 때 무엇을 평가하는지 아세요?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에게는 바로 수주를 주지 않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낮추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바로 특수관계인 TFO 인더스트리 지분을 매각, 일정 부분 아주 조금만 매각하면서 현금을 확보한다는 거지, 이게 악재가 아니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악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단기적으로 유상증자라고 해서 누구에게? 바로 주주들에게 돈 투자하세요라고 해서 유상증자하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면 절한사채라고 해서 사채 형식으로 지분 투자해놓고 주식으로 절하는 과정에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나중에 주식 물량 부담감이 돼서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 지금 뭐죠? 맞아요. 사재를 털었다라는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냐라고 했더니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방식을 통하거나 담보대출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자, 대주주의 지분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아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반대매매 사건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안 되는 거고요. 경영권 유지하기 위해선. 두 번째, 네, 맞아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생각해보세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방식을 통한다? 안 그래도 지금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지금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거 여러분들, 이 방법은 오히려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입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보셔야죠. 그래서 지금 이건 호재라고 보셔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 대한강통신이 지금 현재 하락했던 이 부분은 시장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무엇이다? 반대매매가 반대매매를 불러오는 바로 코스닥 시장의 어떤 비투자 때문에 일정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지금 빚을 내서 투자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맞아요, 향후에는 절대, 이번에 아마 다시 한 번 더 이 기회가 나온다고 한다면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부분 대차거래 어떻게 해지하는 겁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 어떻게 해지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010-4410-2561 뭐라고요? 대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여러분 대차거래 해지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도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도 보내드릴 거니까 증권사에 문의해서 반드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강통신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곧 있으면 어떤 일정이 남아있다는 거죠? 6월 24일부터 지분 매각.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대략적으로 한 14,4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이 부분은 뭐죠? 심리적이거나 뭐죠? 어떠한 부분에서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즉 이 부분을 지켜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다른컨대 여러분께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맞아요. 대표이사 그리고 특수관계인은 일정 부분의 지분 매각을 통해서 신규 자금, 증설 자금, 부채 비율을 떨어내는 거. 요 부분에 사용하는 목적에 대한 부분에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은 일단 단기적으로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든 시장입니다만 주식타짜 장교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도움을 드리려고 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1월도 고생한다는 뜻으로 파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멘탈 잡이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타점 잡혔을 때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오케이. 예. 멘탈 잡이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맞아. 인내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자주 제작하지 못했을 때도요. 여기 보시게 되면 2025년 8월 22일자에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부분이 있죠. 자, 미국 전력망 AI 데이터 시장 공략한다. 공략 가속화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내용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평단가 수준이 1,441원일 때 여러분께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부분이었죠.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도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010-4410-2561 저 개인 번호로 대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링크 주소까지도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향후에 여러분들 대한강통신이 다시 한 번 더 사상 신고가를 돌파하고 자리 잡는 구간대가 와서 대한강통신 추가 매수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했을 때는요. 한번 이 기업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한번 넣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미리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대한강통신처럼 광통신을 다루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대한강통신처럼 최소 못해도 어떻게? 맞아요. 나중에 1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 요거까지도 첨부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대한강통신이 일단 반응을 하고 나서 사상 신고가가 가게 되면 시장에서는 항상 수혜주들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대한강통신처럼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이 종목, 그죠? 세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종목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나중에 진짜 실제로 사상 신고가를 갔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강통신 못 담았다라는 게 아니고 평단가 수준이 낮으신 분들은 향후에 매도하는 게 아닌 포트폴리오를 확산하는 투자를 미리부터 준비할 수 있어야 되죠. 10배, 20배 내는 투자자들은요. 항상 지금과 같은 어려운 구간대에 그 다음을 준비하는 투자를 준비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점 혼자 힘들다라는 분들은 010-4410-2561 대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타점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많은 곳으로 영상 공유해 주시고요.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니까 항상 교육적인 영상, 여러분들 질문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부 다 영상에서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도 꼭 참여하시고 많은 곳으로 이 영상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